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불신 해우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마스크 벗고 아. 계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은 밖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 아이템입니다. 시각처 김상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약사 이승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네. 이 정도면 거리두기가 된 거예요? 저희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어떻게 마스크 잘 끼고 다니세요? 열심히 끼고 다니죠. 약사님 어떠세요? 저희 종일 끼고 일하죠. 불과 3달 전 대한민국은 마스크 대란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스크 끝. 저 10시 전에 나왔는데 못 구했어요. 한명사는 마스크 쓰지 않고 일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동에 머물며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 정작 마스크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최고의 감염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서울대병원 얘기입니다. 약사분들 취재 때문에 많이들 뵀는데 네. 정말 이 마스크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마비가 됐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유, 당장 언론에서 갑자기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막 강조를 하는데 근처에 내가 샀던 곳은 약국인데 가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당황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환자 어떤 분들은 약사들이 다 마스크 빼돌려서 너네만 쓰고 있고 막 그렇다고 막 네. 언성을 높이시고 하면 사실 저희도 맨날 돌아가면서 쓰는데 현직 약사님이 그 웹툰을 쓰셨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앵무새가 가운 입고 아. 마스크 업무새 이렇게 해서 웹툰 제목이 네네네네네. 정말 하루에 한 1000번 이상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저희도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네. 계속 죄송합니다. 저희도 구하고 싶습니다. 막 그랬죠. 마스크 대란이 한참 이제 최종점에 달았을 때는 네.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방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 못하고 수술 환자를 연기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었거든요. 공급량이 딸리면서 뭐 환자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직원들한테 나눠줄 마스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지침을 내려서 3, 4일, 뭐 길게는 일주일씩 또 자기 이름 써가지고 네. 보관하고 다시 쓰게끔 이런 상황까지 이게 벌어졌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초기에 마스크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닌가. 예.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이렇게 보면 일 생산량 기준으로 네네.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로 유지되는 시장이고요. 공급 초과 상품이었다 이렇게 많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 시절에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네네네. 그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급 능력이 네. 수요를 못 따라간 건 분명합니다. 마스크 부족도 문제였지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은 정부의 마스크 사용 지침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스크를 써야 안전한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죠. KF94, KF99 정도 되는 마스크를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식약처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자, 국민 여러분, 면 마스크를 쓰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번복을 하시단 말이에요. 메르스 때 이제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의 마스크 제도가 설계가 됐어요. 제도적으로 구사하고 구구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된 거고. 다만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전파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한시적 지침이라고 해서 일단 뭐 재사용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뭐 치열한 어떤 토론과 내부의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마스크의 정확한 사용 지침은 이렇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마스크 사용 지침은 뭐 일기예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가 쨍쨍 나는 날은 양산을 써야 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그 다른 신종 전염병이 왔는데 이제 또 일기예보처럼 뭔가 바뀌는 지침에는 누군가 다 화를 낼 것 같아요. 사실 내 건강과 뭐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직결된 얘기가 자꾸 흐름에 따라서 계속 전문가의 말이 바뀌고 나라의 지침이 바뀌는 거는 저는 이제는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지침보다 투명해야 되고 새로운 지침, 명확한 식약처의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좋은 말씀이시고 초기만 해도 사실은 저희가 시장 원리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매점 매석이라든지 공급량 늘리고 그다음에 뭐 그 가수요 좀 이렇게 잡고 뭐 이런 쪽으로 갔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정부가 어쨌든 이제 시장에 사실상 개입 아닌 개입을 이제 하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가기 시작했는데요. 1월 20일경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이제 확진자 나오면서 가격이 요동을 치고 2월 12일 날 아마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그런 제도가 나왔는데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저희도 사실 생소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께 이 마스크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장 좀 고려했던 것이 접근성과 공평성 이 두 가지가 이슈였는데 결국 정부는 공적 마스크 수급 정책을 실시합니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 마스크 공급 정책이었죠. 정말 공적 마스크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실 저 그거 좀 너무 우리 약국이 없는데 어디서 들어오지? 내일 아침에 누가 갖다 놨나? 막 저는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하기가 당장 마스크가 와 있지도 않은데 발표부터 났어요. 정말 아침에 저희가 8시 반 오픈인데 제가 8시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335 모여 계시는 거예요. 마스크 사러 왔다고, 2장 사러 왔다고. 와, 그날은 정말 더 심했어요. 그때는요, 그때 약국 상황 혹시 아세요? 저희 언론 통해서 아세요? 봤습니다. 언론 통해서 본 거하고는 다르겠죠. 직접 겪으신 일입니다. 약국마다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판매를 했었는데 매일 같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와 정말 이거 어제 사가신 거 아는데 안 드릴 수도 없고 얼마나 급하시면 이렇게 줄을 서셨을까 그러면서도 이분이 또 사가시면 다른 분은 또 못 사가실 텐데 저희는 팔면서도 이거 계속 고민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해봤다가 또 된통 혼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브제가 되는 순간 정말 잘 됐다. 이거 누가 생각했지? 저희 약국은 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출생 연도가 0부터 9까지니까 그러면 0부터 9까지로 잘라야 되냐 아니면 요일제로 가야 되느냐 요일제로 가면 또 뭐 어디서 끊어야 되냐 뭐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 못 사는 분도 있는 거고 그 요일에 제가 못 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설계한 게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오브제로 하고 주말은 못 사는 분들 사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었고 다행히 역시 이제 시민들의 그런 성숙한 시민들의 협조와 그다음에 많은 뭐 아까 말씀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유통 과정에 있는 모든 분들의 어떤 협력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잘 정착이 된 것 같고요.